신길 13구역 단독주택 조합원인데 지난해 말 사업 시행인가 후 이주 준비 중입니다. 이주비 나오면 대체주택 매수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힘들 것 같고 재개발 빌라는 어떨까요? 예, 신길 뉴타운이 2005년도, 6년도 그쯤에 3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었죠. 그래서 신길 뉴타운 전체가 진행을 같이 가다가 이 위에 쪽 라인들은 해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재개발 및 조합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노후되고 낙후됐었던 저층 주거 지역들이 전부 다 아파트로 바뀔 예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길 뉴타운의 역세권 신축급 아파트 가격이 8사짜리가 이제는 20억대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5구짜리 같은 경우도 16억에서 18억대까지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보유했을 때는 반드시 좋은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와중에 신길 13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현재 관철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신길 뉴타운 단지 중에서 가장 신축급 대단지로 탄생하게 될 예정이에요. 약간의 단점으로는 뭐 단지 규모가 좀 작다는 그런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신축으로서의 그런 값어치는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 보유하면서 끌고 가는 건 찬성인데 여기서 이제 좀 있으면 이주비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주비를 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의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 한번 질문을 주신 건데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하는 양도소득세의 아주 좋은 특례를 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를 왕창 받아가지고 내가 거주할 다른 지역에다가 주택을 살 수 있는 기간이 사업 시행 인가부터 관리 처분 나기 전까지 만약에 주택을 매입을 해서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이 대체주택으로 입주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일정 기간 내에 완공이 된 이후에는 또 신축된 주택으로 들어가면서 이거는 또 3년 이내 팔아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은 있는데 어쨌든 이주비를 신규 주택 취득하는 데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런 조건들 피해가지고 양쪽 다 비과세를 받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거 가지고 집 사가지고 수익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이 이주비라고 하는 거를 지금 현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주비라고 하는 대출의 성격 자체가 주담대라는 확연히 다른데 이거를 그냥 동일하게 주담대랑 같은 성격으로 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또 집 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규 주택 취득 금지 약정이라는 걸 겁니다. 그래서 대체주택 자체를 현금 100% 그러니까 이주비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매입해라. 안 그러면 이주비를 전부 다 회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세금적인 문제가 또 있죠. 만약에 이 대체주택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주비를 받아서 플러스 주담대까지 받아야 어느 정도 거주할 만한 집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세법상의 규제뿐만 아니라 이런 대출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1주택이 있는 분은 신규 주담대 자체가 안 나와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대체주택으로 입주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주비를 가지고 뭔가 계획을 짠다기보다는 내가 이주비로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더라도 보유 중인 현금이 있다면 그 현금 가지고 어떤 신규 투자를 계획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명의로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세대 분리된 아들 명의로는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아들은 송파구에 투자해놓은 빌라가 한 채 있는 상태이고 직장 근처에서 월세 거주 중입니다. 현금 2억 내외 보유 중인데 제가 1에서 2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지금 30대 이상이라고 하셨고 1주택을 송파구에 빌라 한 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 현금으로는 한 2억 내외 정도 보유 중이신데 부모님께서 한 1, 2억 정도 추가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대여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대여 자금부터 신경을 먼저 잘 써야 됩니다. 나중에 세금 폭탄 받아가지고 뭐 증빙하고 추징당하고 야 골치 아픈 일 만들지 않으려면 이거 대여 형태로 가기는 가되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 증여에 안 잡히는 무이자 차입 금액을 이제 4.6% 계산했을 때 1,000만 원 1년 기준에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 미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차입금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2억 한 초반대 나올 거란 말이죠. 2억 1,000 얼마 나올 건데 이 정도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는 있어요. 부모님이. 대신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나중에 골치 아픈 일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거에 대해서 원금이라도 매 달마다 상환하는 그 기록을 남겨둬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아니면 이 2억이라는 금액 증여로 잡힐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차용증 쓰면서 무이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록해 놓고 이런 이제 일부 자금 왔다 갔다 하는 소명 자료들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이 금액 가지고 30대 자녀가 세대 분리까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투자할 건지만 좀 정하면 돼요. 일단은 금액 자체가 한 3억대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3억에서 4억 자금 가지고 2주택 투자할 만한데 아파트로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지금 투자성이 있는 좋은 지역들,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지역들은 전부 다 토호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세낀 투자 못하고요. 기존 주택이 한 채 있으시기 때문에 이 금액에다가 추가적인 주담대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드님 명의로도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일한 전략이 서울에 있는 상급지에서 이 자금 가지고 토호제 안 걸려 있는 상품들 위주로 해서 갭 투자를 하되 2주택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취득세 중과가 한 5억대, 6억대짜리 매물을 8%로 두드려 맞는다. 그러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 취득록세가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전략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지금은 단기 6년짜리도 부활은 해가지고 6년짜리로도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1주택에 대한 비과세까지 생각을 하려면 10년짜리를 반드시 내야 돼요. 6년짜리 가지고는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는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를 내가지고 소형 기축주택 같은 특례, 그러니까 한 차례라도 임대 이력이 있는 혹은 이제 소유권 변경 이력이 있는 물건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10년짜리 주임사를 내서 비과세 받고 얘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활용해서 장기 보유하고 이런 전략을 꿈꿀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주임사 너무 복잡해.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에 얽히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임사 내버리면 겸업금지에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뭘 활용해야 되냐면 신축 매입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혜택을 주고 있어요. 신축, 그러니까 6억 이하 신축을 수도권에서 소형 면적을 사야 돼요. 그랬을 때는 주임사를 내지 않더라도 취득록세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나간 지역들 또 좋은 지역들에서 신축을 6억 이하에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을 만약에 6억 이하를 마포구, 영등포구나 아니면 동작구나 광진구나 성동구 같은 이런 지역들이 이제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들이고요. 또 하나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 중에서 2억대에서 4억대 사이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 강남 3구 용산에서 개발 여지가 남아있는 데 중에서는 지금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노후도 차 있으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나가야 됩니다. 그 단계라고 했을 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후보지 선정이 있을 거고요.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대상지 선정이 있을 거고요. 또 도심복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 구역 지정 같은 단계 있을 거고요. 예정지구 지정이 있을 거고요. 또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전검토 통과가 이랑 비슷한 단계거든요. 요런 단계급 나간 데들에서 토호제 없는 사업들, 모아타운 토호제 안 걸리죠. 역세권 재개발 토호제 안 걸립니다. 요런 사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신축주택 찾아보는 게 세법상으로는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이주비 없이 현금 3억 정도로 대체주택 비과세만 받을 수 있는 빌라를 외곽에서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일단 그 문제는 100% 반대예요. 지금 애매하게 이제 외곽 나가시게 됐을 때는요,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자녀 세대분들은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20년, 30년을 그냥 묵혀둘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노후 대비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이제 이주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입주 들어갈 때 목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추가 분담금 늘어날 여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취득록세 같은 세금이라던가 이런 목돈을 대비하기 위해서 외곽에다가 2, 3억 현금을 그냥 왕창 넣어 놔가지고 그걸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거 오래 묵혀둬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외곽에서도 2, 3억대 자금이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월이 오래 흘러도 재개발이 안 될 물건만 그 가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을 산다라고 쳐봐요. 지금 2, 3억대라는 빌라 매물들을 한번 보면요,
땅값이 1, 2천도 안 되는 지역에서만 지어놨을 때 2, 3억대 매물 나와요. 그러면 그런 지역, 1, 2천도 안 되는 땅값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과연 개발 여력이 있는 땅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무하다라고 보고요. 서울 외곽이라고 했을 때 2, 3억대 빌라 구축이라도요. 매물 잡으려면요. 거의 도봉구라던가 강북구나 금천구, 뭐 관악구 끝자락 이런 지역 나가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빌라라고 하는 거는 개발 압력이 있어서 이 개발 압력을 통해서 아파트가 되기 전이라도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로 그 기존의 빌라값을 밀어 올려야 되는데 개발 압력이 있으려면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사업성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기인하느냐? 내가 이 아파트로 지어놨을 때 분양가 얼마 받을 수 있느냐가 곧 사업성 추정하는 가장 첫 번째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외곽 지역들, 아파트 지어놨을 때 10억 초반밖에 안 가는 지역들이 이런 개발 압력이 크게 높아질 여지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밀도가 정말로 평균 용적률 100%도 안 되는, 그러니까 단독 주택들만 입지해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골라야 되는데,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들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이미 재개발로 지정된 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리 피가 붙어 있는 지역들일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현금 가지고 그냥 빌라 한 채 사놓는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차라리 이주비 안 받고 대체주택 비과세를 안 받는 선택을 하더라도요, 그걸 가지고 내가 갭 투자를 통해서 토지가 안 걸린 상품을 투자해 놓는 게, 상급지에서 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혼자 힘으로 그런 매물 못 찾는다면 연락 주셔서 지금 지가 한번 확 더 튈 거거든요. 튀기 직전에 이런 매물들을 빨리 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물건 탐색에 대한 도움은 드릴 수 있으니까 미리 연락 주셔서 물건을 미리 잡아 두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봅니다.